일단 이제 무리함수는 이렇게 그 루트 안에 식이 있으면 이제 무리함수라 그래요. 루트 안에 식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루트 안에 문자가 있으면 유리함수가 되는데요. 생긴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k 루트 a에 x 빼기 p 플러스 q 모양. 요거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 그래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한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k의 루트하고 ax 플러스 b 더하기 c 뭐 이런 모양으로 밖에 있는 거 q라 그럴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거 이제 일반적인 형태, 아직 정리를 좀 하기 전 상태. 되게 티가 나지? 정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금방 느낄 수는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 뭐 함수를 논하기 전에 뭐 함수가 당연히 x가 있고 이제 y가 있고 는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함수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무리수라는 것은 뭐 복소수나 이런 거 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수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된 식이 있을 때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b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기본이에요.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뭔가 뭐 루트 x 빼기 1이 y 플러스 2와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쪽 안에 있는 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쪽에 있는 y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죠. 요것을 기본으로 쳐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나왔잖아. 함수가 가져야 될 x의 당연한 범위, 이게 정의 역이에요. 함수가 가져야 될 y의 상식적인 범위, 이게 바로 치역이란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즉 이 모양으로 만든 후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면 된다는 거가 포인트죠. 그래서 그리하여서 여기로 와주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x가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정의역이란 바로 이분이에요. 알겠느냐? 또한 여기에서도 여기 y에서 2를 빼고요. 빼기도 넘겨버리면 2 빼기 y가 루트 빼기 x다. 이런 식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분을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가 0보다 그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정의역이란 바로 x의 범위인 저것이다 말해주면 돼요. 요 느낌 따라 이것과 이것도 할 수 있을까나? 네, 그럴 수 있다면 일단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정의역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먼저 그 무리함수란 원래 2차 함수에서 온 겁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죠? 자, 2차 함수가 있을 때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론 이제 무리함수란 만약에 y는 x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라고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야 돼요. 이렇게. y는 x 대칭이니까. 그런데 저 빨강색은 함수로서 인정을 못 받아.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리면 교점이 두 개 걸렁. 그래서 빨강색은 빨강색인데 위쪽 함수와 아래쪽 함수로 나눕니다. 2차 함수도 역함수를 만들기 전에는 원래 그 작업을 거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만들 수 없다라고 책엔 그렇게 써 있거든. 그래서 2차 함수를 이쪽 반쪽과 이쪽 반쪽으로 나눠요. 역함수를 만들기 전에. 그리고 나서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건데요. 이 주황색 2차 함수의 저쪽 부분은 역함수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분홍색 2차 함수도 역함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하나죠. 뭐 이런 느낌이걸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으로 반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뭐 눈치 보지 말고 x와 y의 자리를 바꿔. 이미 얘가 역함수야. 정리를 하다 보면 제곱은 사라지고 더하기 빼기 루트가 붙게 되죠.
그래서 y는 더하기 빼기 루트 x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언제 더하기고 언제 빼기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루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제곱이면 y가 0보다 크지 않을까나? 그죠? 그게 누구야? x니까 0보다 크죠. 얘가 0보다 크니까 다행히 루트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 한 번은 y는 루트 x 플러스 1이고 한 번은 y는 빼기 루트 x 플러스 1인 거야. 그럼 루트 x 플러스 1과 빼기 루트 x 플러스 1을 보면요. 루트 x 플러스 1은 누구냐 하면 아까 여기 2차 함수 이렇게 된 거 있죠? 걔를 이렇게 옮긴 거 그것의 윗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 y가 그거잖아요. 그 치역을 보면 아는데 y 빼기 1은 루트 x의 모형으로 바꿔놓고 이쪽이 0보다 크고 이쪽이 0보다 크니까 y가 1보다 크고 x는 0보다 커야 된다에 의해서 y가 1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거는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이 밑에 그림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단박에 아셨어요? 왜냐하면 y 빼기 1은 빼기 루트 x를 하고 1 빼기 y를 루트 x를 한 다음에 요게 0보다 커야 된다를 생각하면 y가 1보다 작고 이제 x가 0보다 크니까요. 바로 이쪽을 상징하는 y가 1이 y가 1 높이가 1보다 낮고 x 값은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해도 된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면 정신이 없죠. 이거 이제 원리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정 궁금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평소에도 저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된 룰을 만들어요. 자, 그거 얘기합시다. 여기 딱 보면 그 무리함수라는 거는 항상 그 2차 함수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가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든가 밑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든가 이쪽 위로 가는 그림이 나오든가 이쪽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든가 해요. 저 네 개 중에 하나에 걸립니다. 이때 P, Q라는 것은 마치 포물선의 꼭지점처럼 얘한테는 꼭지점 역할을 해요. P, Q는 그래서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건데 꼭지점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다음 A와 K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A가 플러스이면 마치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생각하고요. K가 플러스이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바로 이 그림을 선택하고 K가 마이너스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가지고 이 그림을 선택하세요. 양수, 음수일 땐 여기, 양수, 양수일 땐 여기. 여기는 A가 음수이죠. 여기는 그리고 양수가 됩니다. 여기는 음수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자면은 아까로 돌아가서 잠깐 여기서 해볼까? 마이너스 2에 x 빼기 3에 플러스 1이 있다. 그럼 먼저 이 부분을 보고 3,1이란 점에서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감 잡고 여기 a가 양수 여기 음수죠. a가 양수면 오른쪽, k가 음수면 밑으로 가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라 하는 겁니다. 그림의 모양은 2차 함수의 일부다 생각하고 그려주면 깔끔하게 끝나겠어요. 다시 한번 y는 3하고 마이너스 x 빼기 1 플러스 5가 있더라. 그럼 출발의 점은 1,5로 잡고 꼭지점은 1,5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a가 음수면 왼쪽, k가 양수면 위쪽이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느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돌아가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바뀌었나? 문제 속에 들어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y는 루트 하고요. 3x 빼기 2하고 뒤엔 0이 있는 거니까 2,0이 중심이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2,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플러스의 느낌으로 이쪽으로 휘어가자.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면 깔끔하게 완성 됐습니다. 요것도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y는 빼기 2하고 2하고 x 플러스 2분의 3 하고요.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1이 있다 생각하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에 1이 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오른쪽 아래로 가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준다네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됐니? 정의역은 어떻게 구해요? 정의역은 그냥 여기가 0보다 크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무조건 저 안에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러면 정의역은 다 나오게 되고요. 치역은 어떻게 구하지?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얘네들은 좀 이렇게 옮겨서 정리 좀 해주고 나서 이쪽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얘도 옮겨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말을 해주면 깔끔하게 잘 끝나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왔니? 좀 힘들진 않았니? 좋아요. 자, 요 느낌 그대로 요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출발할 테니까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잠깐 기다릴 테니까 한번 해보고 좀 보여주자. 잘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림도 잘 나오고 정의역, 치역도 잘 나오니까 자, 여러 가지 주제랑 좀 섞어봅시다. 먼저 평행이동. 뭐 물론 이제 알다시피 x축으로 a만큼 움직여 주세요. y축으로 b만큼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점에다가는 저분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적용, 점 PQ에다가 저걸 적용하면 P 플러스 A와 Q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나 점이 아닌 식에 대입을 할 때는 거꾸로 가죠. 식에 대입을 할 때는 X 자리에 X 빼기 A를 대입하고요. Y 자리에는 Y 빼기 B를 대입해서 사용한다. 이게 사용법이었거든. 그 사용법에 따르면 이 사람을 평행 이동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 한 게 이제 x 대신 뭐 이렇게 x 플러스 m, x 빼기 m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y 대신 역시 y 플러스 n 또는 y 빼기 n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좀 생긴 것들은 평행 이동이다 할 수 있는데 방금 봤지만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 앞에 개수가 변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쪽 개수가 변했다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좀 되게 이상한 거지. 여기도 좀 많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개수가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리을은 좀 예외야. 개수가 바뀌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정리를 한 후에 판단하는 거야. 정리라고요? 이건 지금 정리가 안 됐단 말입니까? 그렇죠. 뭐가 정리가 된 건데요? k 루트 ax 빼기 p 플러스 q의 모양이 돼야 정리가 된 거야.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y는 2분의 1 하고 4를 바깥으로 빼면 x 빼기 4분의 3 이걸로 그럼 이 4가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서 이렇게 딱 변해요. 그러면 확실히 개수가 평행이동으로는 개수가 변하지 않지만 부호가 대칭이동으로는 부호는 변할 수 있거든요. 평행이동은 뒤에 더하기 빼기가 좀 왔고 부호만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약속하는 거거든. 여기서도 개수가 바뀌지 않았죠? x가 여전히 빼기 1이고요. 이 앞도 사실 여기가 부호가 바뀌었지만 그건 y 거거든. 그 y의 부호가 바뀌었고 x의 부호가 바뀌었고 약간의 더하기 빼기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평행 이동으로 또 대칭 이동으로 설명이 다 된단다. 자, 실제로 한번 정리해 볼까? 빼기 y는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의 그래프를 일단 x 자리에 누가 오면 x 빼기 3이 되느냐? x 자리에 x 빼기 3이 대입이 되면 되지 뭐. 그럼 해석은 뭐라 하지? x축으로 더하기 3 이동하셨군요. 그리고 y 대신 빼기 y가 있으니까 저걸 보고 x축 대칭 이동하셨나 보군요. 라고 말한다는 거니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고까지 뭐 얘기해주면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자, 이거는 개수가 변해서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다. 얘는 좀 아니다. 여기도 부호 바뀌었네? 괜찮지. y도 부호가 바뀐 셈이야? 괜찮아. 그건 대칭 이동이 다 커버해줘.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자. 대칭 이동은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평행 이동은 더하기 빼기가 좀 이렇게 자꾸
다 붙었다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좀 겉보기에 누가 대칭이고 평행 이동인지 좀 쉽사리 구별은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건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판단할 것. 정리도 하기 전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는 식을 보고서 무리함수 식,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서 무리함수 식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준비됐나요? 자, 이것은 이런 모습이라니까 일단 여기 k 자리가 1이라서 큰 부담 하나는 덜었어요. 저걸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 갑니다. a 하고요. 출발의 점이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얘가 x좌표에 반영이 되어서 x 플러스 1로 y쪽은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a를 찾고 싶은데요. 그것은 누구로 지나가는 점이 0,1이다. 점이 지나는 점이니까 이것은 식의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말로 생각하고 식에다 넣는다. 그러면 여기다 0을 여기다 1을 넣었어. 그럼 1은 루트 a-1이죠. 루트 a는 얼마? 2죠. 그래서 a는 얼마다? 2다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합니다. 4다.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가걸랑 나중에라도 가끔 손과 말이 따로 놀 때가 좀 있더라고. 나도 그럴 때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ABC를 찾은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찾아주면 되는 문제 같고요. 그것이 이 함수, 유리함수다. 전에 배웠던 그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랍니다. 일단 ABC를 찾아야 ABC를 해서 점근선 교점 찾을 수 있죠. 이제 유리함수라는 건 생김새가 어떤 점근선 두 개를 기준으로 십자로 교차한 점근선 두 개를 기준으로 뭐 이런 모습이거나 여기에 닿진 않아요. 그죠? 아니면 저런 모습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파란 게 되거나 검은 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결정하는 일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점근선의 교점이란 바로 이 뭔가 모종의 중심의 좌표, 우리가 중심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죠. 자, 그분은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계산이 알아낼 수 있는 거니까 기다려 봅시다. 이때 P, Q가 바로 중심의 좌표 이걸롱요. 이것도 한번 갑시다. 마이너스 1, 2니까요. y는 루트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0,3에서 0,3을 지나니까 0일 때 3이 들어가는 거죠. 3은 a 플러스 2? 뭐야, a는 1? 이렇게 해서 a도 찾고, 그 다음에 a를 찾으면은 이제 식을 완전히 전개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a는 1인 거고 b는 1인 거고 c는 2인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네 이거. 잡았어.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거 됐으면 ABC 자리에 집어넣는 C는 2, A는 1, B도 1이 되겠네요. 자, 오랜만에 연습하는구나. 정리하는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개념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이니까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위아래를 무조건 똑같이 한번 적어주고 앞에 있는 개수를 살려서 그래야 2x 플러스 2로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거기다 하나를 더해주면 완전히 3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은 2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x 플러스 1분의 1이랍니다. 자, 요거 보고 중심 좌표 마이너스 1, 2다 써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좌표로서 이분이 얘기하는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랍니다. 다 찾았나 그럼? 뭐 이게 다 찾은 거네요.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덕분에 유리함수 복습도 조금 해볼 수가 있었군. 또 나왔어. 점근선이 4, 마이너스 1이래. 그래? 그럼 가상의 십자선의 중심이 4,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네, 함수의 정의역에 속하는 최대값. 뭐 일단은 얘를 구해야 정의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B를 찾는 거 먼저 해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갑니다. 먼저 요거를 보고서 y는 x-4분의 k 빼기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이상의 힌트는 주어진 게 없는데 얘를 정리하면 이게 될 거라는 건 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x 빼기 4에 k 두고 x 빼기 4를 한 번 더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 앞이 얼마인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뭐 이 k 플러스 4가 3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빼기 4가 b인 것도 알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a는 빼기 1이고요. k도 1이고요. b는 빼기 4입니다. 끝내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 넣을 거 이제 나오네. 그래, 이제 여기 좀 신경 써볼까? y는 빼기 4x 빼기 1이죠. 그러면 이 자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정의역에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은 빼기 4분의 1보다 작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마이너스 1 빼기 4분의 1보다 작으면 이제 빼기 1, 빼기 3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결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글을 읽는 능력이 있는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읽고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단다. 이번에는 이제 최대 최소란 주제로 넘어갈 거야. 최대 최소라는 게 뭐냐면 높다 낮다. y좌표는 높낮이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해 볼 거고, 그러면 y좌표가 크면 높다. y좌표가 작으면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일 거예요. x가 2에서 17 사이에서라는 말은 함수를 뭐 이건 가상 예제입니다. 함수를 그려서 2에서 끊고 17에서 끊는 거야. 만약에 이런 함수가 그려졌다면 가장 높은 것은 이 안에서 여기가 제일 높고요. 제일 낮은 곳은 여기가 낮음으로 높낮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깔끔하게 끝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에서 2에서 17이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만 쳐다봐 달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제일 낮은 곳,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 되니까 이런 예에서는 여기가 최대값, 즉 여기에 y좌표를 구하면 그게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y좌표를 구하면 그게 최소값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은 딱 맞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됐니? 그래서 풀이를 하게 되면 이 그림부터 그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그림은 a도 플러스고 k도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a 플러스면 오른쪽, k 플러스면 위쪽에 느낌으로 그린다. 그럼 2에서 17이면 대충 여기 맞네요. 최대값이 2라는 얘기는 17을 대입했는데 그 답으로 2가 나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석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17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오, 뭐야. y좌표가 2가 나왔다는 뜻이죠. 3에다가 17을 넣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7? 7 빼기 5가 2니까요. 네. 여기가 7이려면 이 안이 49. 그래서 3, 7에 21, 3일은 3. 51 더하기 a가 49라는 것은 a가 마이너스 2라는 뜻 해서 a를 찾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자, 최소값 구할 자신 있으니까 이제 여기 구해주면 된다는 것만 명심해주면 무난하게 잘 통과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제일 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뭔가가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너무 많이 그려봤나?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할 게 뻔히 보이네요.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인데 여기 직선 하나가 있어서 기울기는 1이다. 이런 직선이 하나 있는 거죠. 약간 가상으로. 그런데 그 직선이 K가 즉 y절편이 정해진 게 없으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요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때이고요. 요 때가 바로 두 점에서 만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계속해서 만나는 점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들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인 상황이군요. 만나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판별식이 0인 상황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2번 같은 상황이면은 교점이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빼기 1,0을 지날 때잖아요. 그래서 지나는 점이란 정보가 주어졌으므로 얘가 거길 지나가면 빼기 1,0 지나가니까 K가 얼마?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3번은 무엇입니까? 교점이 몇 개인 상태? 한 개인 상태죠. 그건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말하면 되냐 하면 2번이죠. 2번. 2번보다 좀 낮으면 교점이 한 개. 2번과 1번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두 개인 상황. 1번인 순간은 교점이 하나고요. 1번보다 크면 교점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인데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럼 누구? 1번 상태인 것보다 더 위로 갈 때라는 걸 일단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놔야 돼. 한 점에서 만나는 장소는 1번인 순간 그 딱 한 때와 2번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3번 같은 상황이 되는 그때가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1번과 2번 사이에 움직일 때 라고 먼저 그림 보고 좀 마음에 계획이 서니? 아 저렇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상태인 거 필요한 거죠. 아 알아듣겠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그러면 그때 계산으로 이제 하나씩 잡는 거야. 자, 판별식 0일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판별식 0일 때 조심할 게 없구나. 일단은 적어든 이 두 식을 서로 연립을 하기로 합니다. 연립은 루트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로 해서요. 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2kx k에 제곱해서요.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k제곱 빼기 1은 0으로 두고 연립을 하는 거죠. 둘을. 왜? 연립하면 교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서 판별식 t b의 제곱 빼기 4ac라고 부르는 그분 2k 마이너스 1제곱 빼기 4ac 해서 그게 뭐다? 0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k 값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되려나요? 없어지고 그치 빼기 4k 플러스 1 더하기 4 k는 4분의 5입니다. 그때가 판별식이 잠깐 0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번 지나는 점이 빼기 1,0이면 빼기 1이고 0이니까 k는 얼마다? 그때는 1이죠. 그래서 이 k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4분의 5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만나요. 4분의 5와 1 사이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요. 1보다 작으면 한 점에서 만나요. 1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요. 그렇게 정리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뭐가 이상해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긴 루트를 씌웠으니까 윗뚜껑만 가지고 생각하는 중이거든. 그런데 제곱을 하는 순간 루트가 없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걸 다 생각하는 셈이 돼요. 없는 게 있다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다 교점이 두 개잖아. 그래서 범위가 되게 넓게 나와. 현실과는 달라져요. 그래서 계산하는 도중에 필요하니까 제곱은 했지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잘못하면 2차식이 좀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은 현실은 여기밖에 없는데 더 생각해 범위가 너무 많아져서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되죠. 요거를 주의해야 한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이제 제일 좀 어려운 문제 하나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두 함수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이때 이제 요것은 우리가 기존에 보던 1차식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저걸 개인이 한번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여기 제곱을 하고요. 1 빼기 x제곱,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 근데 진짜 원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제곱을 하는 동안 뚜껑이 날아갔지. 그러면 없던 게 생겨나요. 실제로 이것은 원 전체가 아니고요. 원의 윗뚜껑만 원래는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그럼 나머지 반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건 플러스 1 빼기 x제곱이면 나머지 아래쪽 반쪽은 마이너스 1 빼기 x제곱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 것을 상징하죠. 오늘은 플러스만이니까 위에만 보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겠고요. 이쪽도 뭔가 좀 있죠. 그러면 여기도 제곱이잖아. 이것도 원은 원인데 저기 이제 그 좀 다른 장소에 있는 원이랄까. 그래서 안에 쪽을 정리하면은 제곱할까 그냥?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y제곱 빼기 16은 0이니까요. 요거는 x 빼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5 더하기 y제곱이고 빼기 25와 빼기 16을 더하면 41. 그럼 이쪽으로 41이 넘어와서 반지름이 루트 41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지. 계산 좀 틀려도 괜찮아. 근데 일단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계산은 언제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만져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한 문제 같은 것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AB를 할 때 AB의 길이 구하라 그랬는데요.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있대. 그게 뭐야 도대체? 느낌 오니? 여기에 5,0이니까 이게 지금 반지름이 5,0에 41인데 좀 이만한 사람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좀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직선이 뭔지 나도 본 적이 없어서 ax 더하기 b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면 무리식을 되게 충실하게 잘한 거다. 지금부터는 무리식이랑 전혀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참 찾아보자.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내가 배운 것 중에 고민하다 보면은 이거 중심과 직선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된다. 또 중심과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곧 반지름이어야 된다를 두 번 때리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번으로 원을 다 그렸고요. 그림은 꼭 그려야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ax 빼기 y 플러스 b가 제로라고 하면 거리는 a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루트 해주시고요. ax 빼기 y 플러스 b를 하고 0,0을 넣는 거죠. 그게 곧 뭐다? 반지름이 b다. 이렇게 해서 b 절대값 b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입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하나 얻었어요.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하나 더 얻으면 완전 풀릴 기세야. 실제로 풀린답니다. 똑같은 식이 여기 쪽에 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ax 빼기 y 플러스 b인데 뭐 5,0을 넣는 거죠. 그게 반지름이 루트 41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a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식과 이 식을 합쳐서 연립하면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를 안 읽었어. 이제 보니까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길이만 구하면 된대. 이거 훨씬 쉬워요. 우리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네요. 자, 그래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요 초록색 길이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때는 피타고라스 공식 여기다 이렇게 90도짜리 보조선 그렸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삼각형이 나타난다고요. 루트 40이 좀 너무 심했네. 여기 루트 41이고 여기는 1이니까요. 여기가 루트 4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뭐 두 점의 거리니까요. 요 밑변도 알고 높이도 알면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대각선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일단 3번은 뭐 구하라는 말이 없었던 건데 우리가 알아서 뭘 한 것 같고요. 진짜 답은 요걸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좀 뭐 간단하니까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고 생략을 한번 해볼게. 넥스트 두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다. 아이고야 또 연립해야 돼. 루트가 있는데 연립하려 그러면 엄청날 텐데. 실제로 정말 엄청날 수 있어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생겨. 이때 잘 보면 말이야 이게 XY가 바뀌어 있어 이게. 이것은 곧 함수와 역함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여기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란 곧 그때 얘기했죠. y는 xy의 교점과 같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차라리 교점을 찾으면 얘네 찾은 거와 똑같은 교점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y는 루트 x-1 플러스 1입니다. y는 xy의 교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x는 루트 x 빼기 1 플러스 1이고요. x 빼기 1은 x 빼기 1이네요. 제곱하면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공통인수 좀 뽑아가지고 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가 1이거나 x가 2구나 인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답은 정의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근데 둘 다 되네 그거. 얘도 한번 보자. 얘도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다 됐네요. 그럼 아마도 상상하기를 그림 그리면 1,1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y는 x의 그림이 이렇게 갈 테니까 교점이 두 개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1에서와 2에서. 그래서 교점 사이의 거리는 1,1과 2,2 거리 뭐 루트이죠. 요거는 뭐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알아챘어. 함수와 역함수 라는 것을. 그리고 나선 계산이 무척 쉬웠어요. 정의역을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것. 오늘 같은 경우야 그냥 이거 정의역을 모르고 이걸 썼어도 답은 나왔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뜨아 꿀꺽. 여기 역함수 기호가 나왔는데 역함수는 이거를 풀면 F 인버스의 G의 인버스입니다. 알겠니? 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있으나 마나 역함수와 함수가 합쳐지면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간단다. 그러니까 이분 둘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3을 F에 넣자. 자, 여기다 3을 넣으면 답이 2분의 4니까 2가 나온답니다. 거기에 G 인버스 여기다가 근데 역함수에 넣어야 되잖아. 그럼 얘도 역함수 구해야 되네. 그리 말고 2를 넣었을 때 K가 나온다 치면 멀쩡한 G에는 K를 넣으면 2가 나온다는 소리로 번역이 되거든요. 요걸 가지고 여기다 K를 넣고 그게 2다 이렇게 양변 제곱하면은 3K-2가 4니까 3K가 6이 되어서 K가 2가 된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인버스 기호가 두 개나 있는데 얘를 인버스 하기엔 너무 벅차구나.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A를 넣으면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근데 아까처럼 A를 넣으면 뭐가 나올 텐데
F에다 K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골치 아파진다고. 사실 못 구하는 거지, 문자가 두 개니까. 이때는 생각을 조금 생각 방식 조금 바꿉니다. 이렇게 합시다. F 인버스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게 16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뭘 넣으면 16이 될까를 고민하는 걸로 살짝 바꿔가지고 멀쩡한 데다 16을 넣으면 뭔가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F에다 16을 넣으려면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 그럼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빼기 3이구나. 그럼 F의 인버스에 누구를 넣었더니 빼기 3이 나온 걸까? 즉 F에 빼기 3을 넣으면 A가 나온다는데 그게 누굴까입니다. 빼기 3은 0보다 작죠? 네.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2입니다. 아, A는 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더 쉬운 게 있어요.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F 땡 G 하고 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5가 있다 치자. 그러면 G 대신요 F가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인버스가 된다. 다음 G도 휙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G 인버스가 된다. 이런 연산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 대신 순서 지켜야 돼. 왼쪽에 있던 사람이 먼저 가고요. 오른쪽이 나중에 뒤를 따릅니다. X를 업고 있는 G는요, 못 움직여요, 처음에는. F가 먼저 가서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딱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던 F는 오히려 이쪽으로 가고요. 이 G가 가면 F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라. 요 순서 조심해야 되고요. 혹시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근데 오늘은 뭐 둘 다 F니까 크게 거리 낄 건 없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쓰는 책에 보면 여기 괄호가 없어. 왜냐면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 의미만 뭐 이상하지 않으면 얘가 휙 넘어가면 뭐가 되게 F가 괄호치고 됩니다. 다시 얘가 휙 넘어가면은 F가 도로 됩니다. 이것만 계산해도 좋아요. 더 편하죠. 16이 들어가면 아까 했던 3 그럼 마이너스 3 빼기 3이 또 들어가면 2니까 똑같이 나오죠. 요 수법은 어떤 것까지 응용이 좀 가능하냐면 함수가 있고 자 2gx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x가 있다. 그래서 f는 g의 역함수야. 때로는 g는 f의 역함수이기도 한 거지. 같은 말이야, 두 개는. 그럴 때 g가 누구인지 구해라. 헐,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게 문제 맞아, 이거? 네, 문제 틀린 거 전혀 없어요. g를 어떻게 구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자, 요때 여기 f가요, 짐 싸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홀로 남고 여기 x 이쪽으로 오고요. f가 이렇게 온 거죠. 끝난 거예요. 아, 미안해. 인버스 달고요. 그럼 저걸 g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깔끔할 수가. 그럼 g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gx가 남고요. 얘네가 넘어가면 빼기 x 플러스 2가 됩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어렵진 않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 함수 파트가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무리 함수를 좀 이것저것 다뤄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유리 함수랑 섞인 문제도 좀 나오고 많이 그랬어. 즉 예전에 배웠던 지식들은 좀 안 까먹는 게 좋아. 이렇게 혼합, 즉 종합해서 사고하는 실력을 요새는 더 많이 요구하긴 하니까요. 네,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